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을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이 영상을 찍는 오늘은 8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제가 이전 팟캐스트에서 복날, 초복, 중복, 말복 이 세 번의 복날이 있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오늘은 처서라는 절기 중 하나입니다. 이 처서가 지나고 나면 가을이 찾아오기 때문에 날씨가 시원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처서 매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처서가 지나고 나면 시원해지기 때문에 처서 매직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더운 듯합니다. 저는 팟캐스트 녹음을 마치고 오늘 약속을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햇빛이 쨍쨍한 걸 보니 오늘은 꽤나 더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구독자님께서 요청해 주셨던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국의 산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들은 산에 가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산에 가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물론 제가 체력이 강하지는 않아서 아주 높은 산은 가본 적이 없지만 뒷산 같은 데에 올라가는 건 상당히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가까운 존재이자 한국의 자연과 문화를 알아볼 수 있는 한국의 산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볼까요? 우선 한국 지형을 살펴봤을 때 국토의 70%가 다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과 산, 이 사이에 관계가 굉장히 긴밀했어요. 예전에 집을 지을 때도 이 산을 어디에 두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배산임수라고 하는데요. 뒤로는 산을 두고 앞에는 물이 흐르는 그런 장소를 배산임수라고 했습니다. 이런 위치에 집을 짓게 되면 겨울철에 차가운 바람이 많이 불어도 뒤에 있는 산이 찬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비교적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해요. 조상님들의 지혜입니다. 이런 것처럼 산은 과거에서부터 한국 사람들의 삶과 아주 가까운 존재였는데요. 그냥 등산을 하는 장소이기보다는 신성한 공간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존재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마을마다 뒷산이 있고 그 뒷산에서는 산을 지키는 여러 의식이 열리기도 했어요. 지금은 개발 때문에 또 도시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산을 깎아내고 그곳에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그곳을 개발하는 일도 많이 생기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에게 산은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들이 코스이기도 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 등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심심찮다 라는 표현은 드물지 않다, 다시 말하면 꽤 자주 라는 의미입니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라고 표현했으니 꽤 자주 볼 수 있다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에 가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산을 오르는 것을 등산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즐기는 취미 중 하나인 등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독특한 점이 있다면 그냥 산을 오르는 행위라고 보기보다는 이 등산 안에도 사회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등산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회사에서 직원들끼리 다 같이 으쌰으쌰 친목 도모를 위해서 함께 등산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등산이라고 하는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동호회를 운영하기도 해요.
이 등산 동호회 같은 경우는 같이 시간을 내어서 전국에 있는 여러 산을 올라가 본다고 합니다. 물론 혼자 산을 오르는 걸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에서의 등산은 혼자 하는 행위라기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유대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활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등산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등산하며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요. 대표적인 음식도 몇 가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음식은 오이입니다. 여러분, 오이 좋아하시나요? 많은 한국 사람들은 등산을 할 때 오이를 가져가요. 아무래도 오이가 수분감이 많은 채소이기 때문에 등산처럼 격한 운동을 해서 목이 마를 때 오이를 먹으면 오이가 수분을 제공해주면서 목마름이 해소된다고 합니다. 갈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예요. 저는 평소에도 오이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등산하면서 먹는 오이는 저에게 더 큰 행복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김밥입니다. 김밥은 김과 밥, 그리고 그 안에 단무지, 달걀, 맛살 등등 좋아하는 채소나 반찬을 넣고 돌돌 싸서 먹는 음식을 말합니다. 뭐랄까, 제가 생각할 때는 등산하면 빠지지 않고 떠오르는 음식 중 하나가 이 김밥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소풍을 갈 때 챙겨 먹는 음식이기도 하고 들어가는 속재료가 알찬 것에 비해서 부피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챙겨가야 하는 등산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좋습니다. 또 힘들게 등산을 한 이후에 정상에 올라와서 먹는 김밥은 뭐랄까 더 맛있는 느낌이랄까요? 많은 한국 사람들은 등산을 갈 때 이 김밥을 꼭 가지고 갑니다. 이 김밥과 더불어서 가지고 가면 좋은 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세 번째는 라면입니다. 등산을 할 때는 봉지라면이 아니라 컵에 들어있는 컵라면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등산과 컵라면에 진심인 분들은 미리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담아가기도 하더라고요. 정상에 올라가서 쫙 펼쳐진 멋진 풍경들을 바라보면서 그때 먹는 뜨끈한 라면 한 젓가락, 얼마나 맛있을지 그 맛을 알고 있는 저는 입에 벌써 침이 고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 중턱에는 파전을 팔고 있는 가게도 있는데요. 그래서 등산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소모한 칼로리에 비해 많이 먹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등산을 마치고 난 이후에는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때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꼭 하는 행동이라는 의미로 국룰이라고 하는데요. 의미가 국가의 룰, 꼭 해야 되는 룰, 규칙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등산, 국룰, 음식은 무엇인지 찾아보았는데 역시나 이게 나오더라고요. 바로 닭 요리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대표적인 등산 이후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바로 삼계탕입니다. 이런 등산로 근처에는 다양한 음식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원하는 장소를 찾아가는 것도 물론 맞지만 등산하고 난 이후에 먹는 뜨끈한 삼계탕, 이것도 정말 맛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닭과 비슷한 오리도 많이 먹는데요. 다 같이 오리고기를 먹으러 가기도 하고 이런 조류가 아닌 돼지고기 또는 순두부 등등 근처에 있는 가게에서 푸짐하게 식사를 즐기기도 합니다. 운동을 하러 등산을 갔지만 사실은 다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등산은 누군가와 함께 어울려서 친목을 도모하는 사회적인 취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혼자 등산을 가게 되었을 때는 누군가랑 대화를 할 수 없으니 저는 조금 답답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혼자 걸으면 힘든 길도 좋아하는 사람과 나랑 가까운 사람과 함께 걸으면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여러 산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5개의 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아직 이 5군데를 가본 적은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체력이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치만 저도 언젠가 이 산 중에 한 군데는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럼 소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산은 한라산입니다. 쓸 때는 하에다가 니은 받침을 사용하는데 읽을 때는 한 뒤에 오는 리을 받침 때문에 한라라고 읽습니다. 한라산은 제주도에 있는 산 중 하나인데요. 해발 고도가 무려 1947m라고 합니다. 정상에 오르면 백록담이라고 하는 멋진 분화구를 구경할 수 있는데요. 이 백록담이 날이 좋은 날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 이 한라산을 친구들이 오른다고 해서 어떻게 올라야 하는지 찾아봤는데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이미 예약을 하지 않고 간 상태여서 그 당시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발 고도가 높은 만큼 여러 준비물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가벼운 가방도 준비해야 하고 거기서 먹을 음식이나 등산 스틱 그리고 등산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다음에 제주도 여행을 간다면 언젠가 이 한라산도 오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산은 설악산입니다. 설악산은 대한민국의 강원도 지역에 위치한 산인데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설악산은 가을에 방문했을 때 풍경이 예쁘기로 유명한데요. 알록달록한 단풍과 함께 설악산의 멋진 바위들이 조화롭다고 합니다. 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멋진 풍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등산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강원도에 위치한 설악산에 가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 산은 지리산입니다. 지리산은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리고 경상남도 이렇게 3개의 도에 걸쳐져 있는 굉장히 큰 산입니다. 해발 고도는 한라산 다음으로 높다고 해요. 지리산은 예로부터 신령한 산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신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리산에는 다양한 등산 코스가 있어서 저 같은 초보자뿐만 아니라 전문가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산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요즘 지리산에 있는 둘레길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여행 코스인데요. 인기가 많은 만큼 천천히 걸으면서 마을과 자연을 함께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산은 북한산입니다. 이름에 북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이 북한산 어디에 있는 산일까요? 맞습니다. 북한산은 북한에 있지는 않고 서울 근교인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예요. 서울, 경기도 고양, 양주, 의정부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산인데요. 또 다른 이름으로는 삼각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서울 근교에 있는 만큼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이 북한산을 오르러 갑니다. 북한산에는 크고 작은 봉우리가 많고 정상에 올라가면 서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산에서 보는 일출이 멋지다고 해서 많은 한국인들은 일출을 보러 북한산에 방문합니다. 초보자가 오를 수 있는 코스도 있어서 등산 입문하시는 분들, 한국 여행을 왔을 때 오를 수 있는 편안한 산을 찾고 계시다면 북한산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산은 태백산입니다. 태백산은 강원도 정선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태백산은 예로부터 신성한 산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정월 대보름이 되면 태백산에서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는데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풍습입니다. 예로부터 영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즉, 영적인 기운이 가득한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백산은 겨울 눈꽃 축제로도 유명한데요. 겨울에 하는 등산은 다른 계절에 하는 등산과는 다르게 눈꽃송이가 나무에 생긴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겨울 등산의 매력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의 산 중에서 어디에 가고 싶으신가요? 댓글로도 공유해주세요. 이어서 산과 얽혀있는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장소는 운동 장소이기도 하지만 전통 문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불교 사찰 같은 경우는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설악산에 있는 신흥사, 지리산에 있는 화엄사 같은 공간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런 사찰들이 산과 어우러져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또 마을에서는 산신제를 지내면서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과거에 좀 더 흔했고 요즘엔 사라져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일부 마을에서는 여전히 산신제를 지내고 마을의 행복을 빌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산은 사교적인 활동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뭐랄까, 한국에서는 낯선 사람에게 인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색한 일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등산을 할 때는 조금 다릅니다. 등산로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 것, 그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또 산행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간식을 나누어 먹기도 합니다. 오이나 귤, 김밥 같은 것을 꺼내서 옆 사람과 나누어 먹기도 하고 정상에서는 막걸리를 나누어 마시기도 합니다. 또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등산복을 입는 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또 등산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자면 등산복을 전문적으로 하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브랜드의 옷들을 많이 입고 다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보았을 때는 왜 다들 비슷한 브랜드의 옷을 입었는지 이게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계절에 등산을 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매력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봄에 등산을 하게 된다면 진달래 축제나 철쭉 축제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름에 산에 가게 된다면 계곡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고 닭 백숙을 먹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등산을 하게 된다면 알록달록하게 물든 예쁜 단풍을 구경할 수도 있고 서걱서걱 소리를 내는 낙엽을 밟으면서 재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설경을 감상하면서 눈꽃 산행을 할 수 있다는 매력도 있네요. 이렇게 한국의 산은 사계절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등산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등산이 힘든 운동이라는 인식보다는 일종의 자기관리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산 정상에 올랐을 때는 SNS에 올릴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저도 저희 남편과 처음 등산을 갔을 때 인증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요. 그 인증사진을 찍는 장소가 어떤 바위 같은 곳에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무섭기도 했고 사진이 잘 나오지도 않아서 지금까지 저희 둘의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등산을 하게 됐을 때 이용할 수 있는 한국어 표현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같이 등산할래요? 라는 표현입니다. 따라 말해볼까요? 같이 등산할래요? 상대방에게 물어볼 때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말 끝을 올리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우리 함께 등산을 하러 가자고 제안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이에 대한 대답으로는 좋아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아쉽지만 이번 주는 어려워요 같은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등산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칼로리 소모도 심하고 어느 정도 주말에 시간도 빼놓아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잘 맞는 친구에게 등산을 같이 하러 가자고 제안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꿀팁, 등산을 하다 라는 말을 조금 더 로컬스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산을 타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산을 올라간다는 의미를 타다 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산을 타다 라는 문장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보자면 우리 산 타러 갈래?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 타러 갈래? 반말이고 산 타러 갈래요? 하면 존댓말이 됩니다. 두 번째 표현은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물어볼 때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말 끝을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등산로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대화를 한다고 했는데요. 정상에 다 온 것만 같은데 끝이 보이지 않을 때 내려오는 사람들한테 저기요, 혹시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혹시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람들이 한 5분 정도 더 가면 돼요. 10분 정도 더 걸어가면 돼요. 거의 다 왔어요. 라는 식으로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표현은 여기 경치가 아름다워요. 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일종의 감탄사 중 하나인데요. 와, 정말 멋지다. 이런 의미 중 하나입니다. 경치라고 하는 것은 뷰를 말하는 거고 아름답다 라는 말은 예쁘다 라는 뜻입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면 아래로 보이는 풍경이 굉장히 멋진데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감탄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여기 경치가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표현들을 알고 등산을 간다면 여러분이 등산을 갔을 때 더 활용할 수 있으니 등산을 갈 계획이 있다면 특히 한국에서 등산을 갈 계획이 있다면 이 표현을 연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산 그리고 등산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저는 오늘 팟캐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제 처서가 지나고 날이 조금 더 선선해진다면 등산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곧 회사 동료들과 지리산 종주를 다녀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5가지의 산 중에 하나네요. 지리산 종주를 마친 이후에 그 후기도 들어보고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댓글로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겨주시는 댓글들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이번 팟캐스트가 여러분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한국의 재미있는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